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제가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현재 상황의 시장의 조언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즘은 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만 하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플러스 재테크까지 잘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조어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나왔고 제가 컨텐츠로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화폐 팽창기, 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 여기저기서 트고 계시죠.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적어서 아파트 시장은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해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1억이라는 금액 굉장히 상징적이죠.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이 금액으로는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소자본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답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 1억이라는 금액으로 어디를 진입하면 좋을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이 두 개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주 1회씩 멤버십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 있는 지역적인 얘기는 이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2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상이 1부가 될 텐데 지금 나에게 1억이 있다면 여기를 주목할 차례에서 중요한 단서, 바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얼마 전 상황, 급등이 나온 자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이 되는 선택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들을 갖춘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직 덜 오른 지역을 진입을 해놓는다면 반드시 다음 차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집합, 어떤 요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억. 1억이라는 금액.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아니라 2억 이상이었다면 전 서울의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 쪽을 염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1억이죠.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자, 답은 이전의 이 시장 상황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매번 타이밍마다 급등이 나오는 조건이 약간씩은 다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 최초에는 비규제 지역이 많았죠. 규제 지역은 서울 중심 수도권 몇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 중과만 피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많은 자본들이 모여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면 비규제 지역 순환식으로 풍선 효과, 폭등 현상을 빚었다. 근데 요즘엔 어떻죠? 이제는 비규제 지역은 거의 없죠. 모든 규제 지역 중에서 오를 곳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저가 지역, 그동안 못 올랐던 자리들 많이 요즘에 오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앞서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에는 규제 지역보다 비규제 지역이 많았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우수한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수요자들의 머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들, 특히 신분당선을 기반으로 한 위치들, 이런 지역들이 인기가 많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후에는 이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 강남 접근성은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러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 중심 중에서 신도시인 자리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 일단은 거래하기 편한 이 분양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았고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주변에 있는 이 주택들, 주거 단지들까지 영향을 줬죠. 분양권이 오르고 신축이 오르고 주변에 있는 뭐 기축들까지 같이 이제 오르게 된 것인데 그 이후에 또 어디가 많이 오르느냐?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편한 곳이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초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이죠. 이때는 실수요자가 대출받기 용이한 이 서울에서는 중저가 단지, 수도권에서도 대출이 받기 용이한 그런 단지들이 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예, 이건 뭐 최근까지도 대출이 용이하면 아직도 이 갭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억 밑으로 된 단지들은 여지없이 급등세를 다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는 뭐 다 규제 지역이니까 규제 지역 중에서 저가인 단지 플러스 이제 수도권에서 그동안 정말 안 올랐던 단지들이 또 급등을 보입니다. 자, 최근에 어떤 단지들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일산까지 탄현 쪽 다 고향 있는 뭐 웬만한 도시들은 다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물론 일산의 경우에는 과거의 가격을 회복한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 최근에 가장 뜨거운 곳이 또 일산이었죠. 뭐 아직도 뭐 고향 원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잘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 자본 뒤로 밀리지 않고 잘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현재 상황의 메시지, 가장 최근의 움직임, 최근의 급등을 만들어낸 이 모멘텀은 뭔가, 이거를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뭐 강남의 신고가 뚫고, 뭐 강북 지역도 신고가 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극한 수익률, 더블이 나오고, 뭐 이런 지역들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많이 오른 지역, 창릉, 예, 창릉역을 기반, GTX의 이제 창릉역, 예, 신설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에 맞춰서 이 원흥 일대가 호가가 급등하고,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풍양역. 풍양역은 뭐냐면 이제 9호선을 이 남양주 쪽으로 끌어서 위로 올린다. 예, 이 호재였는데 여기는 특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제가 작년에 초반에 이 진접 일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간에도 진접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9호선이 여기에 연결될 줄 알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가 저평가돼 있고 이미 뭐 진접선이 뚫릴 자리에서 이 그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제 친구는 포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고르는 중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호객논을 통해서 어디 단지인지 좀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3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 친구가 3억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호가 나오는 게 7억이고 실거래가가 5억 5천에 찍혔습니다. 산지 그 친구는 1년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이 3억 기반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출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금액대가 뭐 두 배 정도는 오른 거죠. 200%. 예. 예, 이러한 급등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원래는 저가 단지였던 지역들이 이 올라가는 레이팅이 기존에 있는 서울의 레이팅과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수익률은 중심지보다는 이렇게 저가 매물, 원흥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도 저가 매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 진적 같은 경우는 저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호가 급등을 만들어낸 것이고 원흥도 이 이전의 매매가에 비해서는 급등이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이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 교통호재가 뚫린 거거든요. 자, 풍양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입니다. 9호선이 연장되면서 만들어진 이 모멘텀이고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GTX 역사,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뜨거워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호재가 제공되고 이 교통호재가 이미 있는 지역 중에서 덜 오른 지역이 어딘가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펴보고 가보시고 전략을 세운다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모멘텀들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흥과 진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지도 통해서 보고 실거래가 레이팅과 호가 수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흥. 국토부 장관이 공언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진행 상황 보시면 이제 GTX-A 시공 중이죠. 자, 근데 23년에 원래 개통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23년이 아니라 27년이 돼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곡 소사 21년 7월 개통, 그리고 이 대곡 소사 연장 계획 중에 있고요. 일산까지 연장 계획 확정이 돼 있죠.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 지금은 이거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죠. 사전 타당성이고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그리고 그 2호선 연장, 일산 연장 다 보면 예타 준비 중, 설계 중, 사전 타당성 조사 중, 뭐 이런 상태고요. 한강선 사전 타당성 조사 중, 고양선은 광역교통 개성 대책으로 예타 면제, 그리고 현재는 또 예타 면제 없었던 일로, 그리고 서부선은 민자 적격성 조사 중이고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부선 그나마 나은 거고 나머지는 확정된 게 없는 거죠. 이렇게나 많은데 진행되는 건 그렇게 없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모멘텀은 GTX A지 않습니까? 그럼 이 A의 수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원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창릉역세권이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이제 가까운 기존 단지를 보자면 이 원흥 동일 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네요. 526명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일 평형이거든요. 34평, 이 A타입, B타입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여기가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11억이고요. 지금 호가 부르는 게 이제 13억대다 이렇게 호객론으로는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전에 금액대가 어땠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12월 지나서 이게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그 교통 발표가 있어서 슈팅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전에 사례를 보면은 8억 6천, 8억 9천, 9억이죠. 12월 달만 하더라도. 근데 불과 며칠이 안 됐죠. 발표 때문에 그래요. 발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1억에 찍혀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전엔 어땠느냐 보면은 뭐 7억대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양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7억대에서 이제 9억까지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모멘텀으로 인해서 슈팅이 나오고 호가가 이제 13억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매매가는 12억에서 16억 5천이고요. 전세가가 5억에서 6억 5천을 찍고 있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주변에 이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주거벨트 라인이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동일 스위트도 인기가 많고 주변에 여기에 베르디움이나 상단에 이제 센트럴 더폴에 이런 데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세가를 생각했을 때 6억 정도로 쳤을 때 이제 뭐 투자금이 뭐 6억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엔 속도면으로 봤을 땐 좀 늦었죠. 늦었고 이 정도 금액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서울 쪽에 주요 입지로 넘어오는 것이 이 투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선 더 나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알다시피 고양 스타필드 가깝고 뭐 3호선 하단에 있는
이 경의중앙선 활용이 가능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멀죠. 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GTX가 나오면은 이제 호재발 받는 거죠. 창릉 신도시도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원흥지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창릉 역세권 GTX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옴으로써 큰 급등이 나온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양주, 이 다산, 진접, 할 것 없이 큰 호재였던 이 9호산 연장 소식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급등이 나온 자리는 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자, 이쪽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이제 진접선, 이제 4호선이 만나고, 이 금곡리라고,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인기 있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8호선, 그리고 진접선, 9호선까지 트리플을 노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가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일전에 제 그 친구에게 여기를 추천할 때에도 일단 금액대가 이 친구가 진입하기 좋았었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멘텀이 이미 진접선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이 8호선 연장도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왕숙 9호선이 터지고 나서 진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저가 매물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호가가 바로 2배 이상으로 오르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게 노선표죠. 이거는 발표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또 유입 깊게 또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답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도예요, 지도. 투자 지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단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진접선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4호선 연장이 되고, 차후에 이제 9호선까지 돼봐야 알겠지만, 이런 모멘텀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많이 선호하는 단지들을 보자면, 해밀마을 쪽이나 이렇게 예당마을 쪽, 이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제 친구에게는 이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 산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기 있는 신한 인스빌, 이쪽을 추천을 했었고,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호가가 7억대죠? 7억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가 5억 5천입니다. 여기 5억 4천 써있는 5억 5천이고, 1240세대. 이게 2010년 아파트예요. 12년차 된 아파트. 그리고 34평 단일입니다. 이것도 단일 평형이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5억 5천 찍혀 있고, 그 이전에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11월 달 보면, 여기가 이제 대출이 잘 되니까, 규제는 이미 들어갔지만, 금액대가 낮다 보니까는 계속 찾았고요. 이 친구가 언제 샀냐면, 한참 내려갑니다. 거래가 계속 있었죠? 저가니까. 자, 2020년 초반에 샀었습니다. 이때 이제 추웠던 겨울이었는데, 이때 이게 3억대 샀어요. 3억대. 3억대.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가격에 샀습니다. 2억대, 1층은 1억대, 2억대 찍혀 있고, 지금 3억 1,500, 3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2020년 초반에 샀습니다. 이 친구는 이 전에 샀기 때문에 이 3억 딱 그 초반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1년이 된 건데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지. 2월 달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미 5억 5천 찍고 3억 그 초반대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2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간 거죠.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올라간 게 이미 100% 이상 올라갔고 호가로 따지면 2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그 가치 실현이 된다면은 어차피 하단에 이 왕숙과 다산, 진접지구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모멘텀이 좋고요. 여기 풍양역이 이쪽에서 9호선까지 연장이 된다면 강남에 있는 접근성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가격도 싼 걸 겁니다. 이 가격도 싼 걸 거예요. 물론 왕숙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저렴하게 먹히는 방법이겠지만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매물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보자면, 자, 지금 매매부터 볼게요. 매매부터 보면은 제일 저가 매물 1층은 이제 4억 8천이 되는 거고요. 5억짜리도 있고, 네. 자, 1층 저가 매물은 5억이네요. 이게 잘 안 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억 4천 매물도 있습니다. 5억 4천 매물, 5억 5천 매물, 이제 최근 실거래가 매물이죠. 그리고 이제 호가 높이 그냥 불러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물건들 내놔져 있는 게 많죠. 그래서 5억 9천, 그리고 최대로 보면은 이제 7억까지, 예, 7억까지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이게 이 단지가 근데 한 방에 7억짜리로 거래가 트면서 갈 수는 없고요. 여기 임대를 볼게요. 임대를 보면은 이제 3억대.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샀던 매매가는 전세가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6, 7억까지는 또 금세 가볼 수가 있겠죠. 친구가 매수를 할 때 금방 4억이 가니까 이 친구가 신기해서 이거 금방 또 5억 갈 것 같아. 그랬을 때 제가 5억까지 가는 건 시간 좀 걸릴 거야. 뭐 일단 1억 이상 올랐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이게 벌써 1년 만에 그냥 5억을 뚫어버렸습니다. 예,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가버렸어요. 그리고 호가는 7억까지 나왔다고 친구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7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지금 7억은 아니고 아까도 보셨지만 어느 정도 되는 매물 5억대 중후반 정도, 6억 정도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전세를 넣고 들어가면은 뭐 여기에 있는 단지도 투자금이 이제 3억이 넘어가죠. 3억 5천, 4억까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진입하기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좀 늦었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에 뒤따라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또 강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급등할 수 있는 위치를 미리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상 저는 그런 단지를 얘기하고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멤버십 영상이죠. 멤버십 영상에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다음 지역 어디에 어떤 단지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지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소자본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멘텀 말고도 다른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해당 소자본으로 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신도시와 호재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하는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좀 탐색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1억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이 저평가됐다는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대비 현재가치,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은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전세가율만 높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재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상승세가 어디냐? 상승세 지역의 후광 순환을 받을 수 있는 입지와 단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다음 상승세 주도 지역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인천의 송도 지역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송도의 상승세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순환 지역, 인천의 순환 지역 이런 입지 단지들 그리고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한 이 많은 부분들이 이 저가로 던질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죠. 그래서 올해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 또한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이 전매 제한 풀리는 단지도 언급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2부는 멤버십 영상으로 오늘 얘기했던 부분, 오늘의 포커스로 해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강한 입지와 단지는 어딘지 1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업로드를 할 테니까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강의,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내일 업로드되는, 내일 오후쯤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업로드되는 2부, 만약 나에게 1억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지, 말 그대로 어디가 좋을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